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1년 1월 25일 마침내 파이널리 정의당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단 한 톨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사라져갔는데요. 죄송합니다. 노회찬 의원님, 진짜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더 망가질 데가 없고 더 추락할 곳이 없는 이 개혁정당의 최후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마는 듯합니다. 할 말도 많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의미가 없어 입을 닫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어찌됐건 진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놀라운 일이죠.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정인창고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국민참여청문회가 있었다는 거. 1년만 사실을 더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그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함, 그것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 그분들의 생각이 딱하고 정말로 저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제 숙소 당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저보다 훨씬 큰 등치의 청년들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 주소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절박하면 후보자께서 그 얘기를 좋습니다.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없는 제 대전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안에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대여섯 명의 사시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또 하나,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서대전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둘째 아이 아침 등굣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기존의 사시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을 해서 고르게 전국에 그러한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개적인 주장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약자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에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을 일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총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요.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에서 아이를 돌본 것이죠? 제 아들은 5학년, 6학년을 다녔던 그 대곡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불과 4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예. 네,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큰아이 졸업을 하면서 일가족이 다 대전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가지고 함께 살게 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민주당 보좌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당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범계 후보자도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건 인정하시죠? 질문하시죠. 예. 경위를 떠나서 이러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저 일은 2019년 4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후보자님, 두 분이 잠시만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 사과할 용기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네. 거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재판으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엄청난 폭로전을 예고했던 국힘당은 아무것도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소리만 요란한 빈술의 청문회를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벼르고 예고했던 한 방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카더라만 있었지 소명된 내용이 없는 거죠. 또 제가 지난 방송에 이야기했던 박 후보자의 소극적인 검찰개혁 모습에서 다소 이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이도 오늘 그의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열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우려는 그냥 우려였던 거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 부인 김건희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게 옳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이 밖에도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개혁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 공수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조 2항에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첩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이 사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김학의 사건. 사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김학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도 사실 부끄러워야 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검찰도 이 사건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이모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모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현재 검사들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됐던 검사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고요. 현재 공수처 차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을 했고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지적한 대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공수처법에 의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하도록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첩할 단계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채널A 사건, 검언육착 검사 한동훈과 관련된 사건이죠. 이 사건도 어제 오늘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검사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역시 이것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기소 뭐 해야 된다라는 보수 언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 공개되면 그게 포렌식에서 뭔가가 확인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꾸 불기소를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할 게 아니라 공수처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출금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이라든지 또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아시다시피 오래 묵은 그런 사건입니다.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본 후보자가 바로 의원님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부터 많은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 제 견해를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 이 사건도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검사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이첩은 아니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첩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저는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라고 말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작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무조건 이첩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맞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어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도 공수처 이첩 대상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래 묵은 사건이고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청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이첩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며 그 사건 역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라임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김 의원이 윤 청장은 사건이 진행되는 걸 봐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은 검사가 김학의 수사단 검사로 참여하고 공판 중에 술접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말씀드릴까 싶다고 했는데요. 조금씩 이견은 존재했지만 큰 틀에서 그의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지켜보고 저희가 응원하고 또 잘못된 건 비판해야겠죠. 하지만 우려보다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듯한데요. 물론 청문회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국힘당은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큰 산을 넘게 된 듯 싶습니다.